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5세가 된 내과 의사 이도현입니다. 아직도 아침엔 진료를 보고 오후에는 동네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도 오전에 환자분 8분을 진료했고 오후에는 제가 직접 기른 배추를 수확했어요. 제 나이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되묻습니다. 선생님,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85세에도 그렇게 건강하실 수 있는 비법이 있나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친구 한 명의 실패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병원에서 일한 내분비내과 전문의였고 당뇨를 가볍게 여기다 결국 시력을 잃고 투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휠체어 위 눈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67세부터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특별한 약이나 치료법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최상만 박사는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평생 당뇨를 진료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였어요. 환자들에게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당뇨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당뇨는 혈관의 병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눈, 신장, 심장 모두 망가집니다. 그가 환자들에게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습관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의 바쁜 일정을 핑계로 밤늦은 식사를 계속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단 커피와 과자를 달고 살았고 학회 준비로 밤을 새우는 일도 잦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의사니까 내 몸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어. 제가 걱정할 때마다 그가 하던 말이었어요.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과신한 거죠. 처음에는 혈당이 조금 높다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발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간단한 약물 치료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65세에 당뇨망막증으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급격히 떨어져서 투석을 시작해야 했어요. 평생 사랑했던 골프도 더 이상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을 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가 제게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정연아, 내가 진작 실천했더라면, 환자들에게 하던 그 말들을 내가 먼저 따라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건강에 좋다는 걸 알면서도 미루고 계신 일이 있나요? 회복의 계기.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제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67세 당시 공복혈당이 110, 혈압은 140, 90이었어요.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최상만 박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이대로 가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냉장고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속 단 음료를 모두 치우고 가공식품들도 전부 정리했어요.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대신 제 손으로 기른 채소를 채워 넣었습니다. 저희 집 텃밭에서 키운 상추, 배추, 무, 당근들이었어요. 신선한 생선과 두부, 현미도 새로 샀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매일 1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숨이 찼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늘려갔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커피 한 잔으로 때우던 아침을
제대로 된 식사로 바꿨어요. 현미밥에 된장국, 김치, 나물 몇 가지.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사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달라졌어요.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공복 혈당은 95, 혈압은 120, 8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실천했던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를 챙기세요. 공복 상태에서 아침을 거르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밤사이 긴 공복 후에 점심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든요.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에너지 부족 상태에서 다음 식사 때 더 많은 당분을 흡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72세 권명자 할머니가 좋은 예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60이었어요. 평생 아침을 거르는 습관 때문이었죠. 간단한 아침 식사만 챙기기 시작한 후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130으로 30이나 떨어졌습니다. 아침 식사의 핵심은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의 조합입니다. 삶은 달걀 하나에 귀리죽,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이런 조합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실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전날 밤에 귀리를 물에 불려두시고 아침에는 달걀만 삶으면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바쁘시면 견과류 한 줌과 방울토마토라도 드세요. 주의할 점은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일의 과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반드시 단백질이나 섬유질과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루에 물을 7잔 이상 마시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당을 희석시키고 신장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도 떨어집니다. 제가 진료하는 75세 이철호 할아버지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2.0까지 올라가 있었죠.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1.2로 떨어졌습니다. 60% 가까이 회복된 거예요. 물 마시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식후 1시간 후에 한 잔, 취침 2시간 전에 마지막 한 잔을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물의 온도도 신경 쓰세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위장에 부담도 적고 흡수도 잘 되거든요.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 슬라이스를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다만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물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하루에 10분씩 걸으세요. 걷기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당이 떨어져요. 약물 없이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영철 씨는 당뇨약을 3가지나 복용하고 계셨어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인슐린 주사까지 고려하던 상황이었죠.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한 후 1년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식후 30분 후에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20 정도 떨어져요. 이는 당뇨약 반 아래 효과와 비슷합니다. 햇살 좋은 오전 시간에 걷는 걸 추천합니다. 비타민 D도 합성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당뇨 환자는 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편하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시고 걷기 전후에 발에 상처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지금부터는 반대되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 음식과 단 음료를 피하세요. 설탕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슐린 과부하가 걸려서 당뇨가 악화될 수 있어요. 한번 급격히 오른 혈당은 내려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 환자 중 전명호 씨는 하루에 믹스커피를 5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죠. 커피를 무가당 아메리카노로 바꾸고 간식도 견과류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혈당이 14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단 것이 당기실 때는 무가당 차를 드시거나 계피, 바닐라 향을 활용해 보세요. 계피차는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닐라 에센스 한 방울을 물에 떨어뜨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중에 파는 음료를 드실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무설탕이라고 써 있어도 과당이나 다른 감미료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아스파탄,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도 장기간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식품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양 조절이 필요해요. 사과 반 개, 배 한쪽 쪽 정도가 적당하고 포도나 바나나는 당분이 높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과식과 폭식을 삼가세요.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폭등합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포도당의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과식하면 남은 당분이 지방으로 저장되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제 환자 중 박명자 할머니는 평생 큰 그릇에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혈당이 30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죠. 작은 그릇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식사량을 80%로 줄인 후 혈당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식사량 조절의 핵심은 80% 법칙입니다. 배가 80% 찰 때까지만 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20분 정도 지나면 포만감을 느끼실 거예요. 포만감 신호가 뇌에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천천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입 넣고 20번 이상 씹으세요. 젓가락을 자주 내려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드시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거든요.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급격한 식사량 조절에 주의하세요. 갑자기 많이 줄이면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손 떨림, 식은땀, 어지러움이 생기면 즉시 사탕 1개나 주스를 조금 드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세 번째,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 환자 중 정승호 씨는 사업 스트레스로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약을 늘려도 효과가 없었죠. 명상을 시작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쓴 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약도 줄이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 호흡 명상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았다가 4초에 걸쳐 내쉬는 것을 10번 반복해 보세요. 즉시 마음이 진정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음악 감상이나 짧은 산책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산책은 운동 효과와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억누르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억누르면 오히려 더 쌓여요. 인정하고 적절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세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 별것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고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85세인 지금까지 건강할 수 있었던 건 약이 아니라 습관 하나하나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기 때문입니다. 18년 전 67세에 시작한 작은 변화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때 만약 최상만 박사처럼 미루고 미뤘다면 저도 지금 같은 삶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꼭 해야 할 3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첫째, 아침 식사를 챙기세요. 단백질과 섬유질, 건강한 지방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삶은 달걀과 귀리죽, 플레인 요거트면 충분해요.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세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거든요. 둘째, 하루에 물을 7잔 이상 마시세요. 아침, 식전, 식후, 취침 전으로 나누어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레몬이나 오이를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셋째, 하루에 10분씩 걸으세요. 햇살 좋은 오전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면서 걸으세요. 편한 신발을 신고 발에 상처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첫째, 단 음식과 단 음료는 완전히 끊으세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인슐린에 과부하를 줍니다. 단 것이 당기면 무가당 차나 계피차로 대신하세요. 음료수 살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시고요. 둘째, 과식과 폭식을 하지 마세요. 80% 법칙을 기억하세요. 배가 80% 찰 때까지만 드시면 됩니다. 천천히 먹고 한 입에 20번 이상 씹어서 드세요.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들어요. 셋째,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마세요. 호흡 명상, 음악 감상, 짧은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았다가 4초에 걸쳐 내쉬는 호흡법을 기억하시고요. 스트레스를 억누르지 말고 적절히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이 6가지가 모두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67세에 시작했을 때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다가 며칠 만에 포기할 뻔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을 하나 지켜보시겠습니까?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작은 그릇 하나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늘려가세요. 3개월 후에는 6가지 모두 자연스럽게 하고 계실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10년 후의 건강은 바로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85세인 지금도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18년 전부터 시작한 그 작은 실천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시면 10년 후, 20년 후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관리하는 식단과 생활 습관이 있거든요. 90세가 되어도 약 없이 건강하게 사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